지금부터 생명존중교육 2차 시 자살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자살 예방이 필요한지를 설명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1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절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이처럼 자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사례처럼 우리도 생명지킴이가 되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명지킴이가 되는 첫 단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살을 택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 않고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고통이 마음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에 시달려 이 고통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라는 판단이 인간을 자살로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면 몸의 고통이 익숙합니다. 주사바늘에 찔릴 때, 넘어져서 땅바닥에 무릎을 찧었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 느낌이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마치 마음에도 감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심리적 고통, 줄여서 심리통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당연히 심리적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면 사는 게 괴로움이 됩니다. 몸의 아픔은 일단 진통제를 먹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멈추게 할 수 있죠. 반면 마음의 고통은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될까요?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보통 마음의 고통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인 죽음만이 마음의 고통을 멈출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살로 이어집니다. 자살하려는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 내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언제 심리통을 느꼈나요? 첫 번째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 주변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과 친구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트레스라는 말은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 내의 불화가 너무 심하면 가장 중요한 쉼터인 집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죠.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사와 전학도 스트레스 사건입니다. 익숙한 친구들과 헤어지고 새 환경에서 적응하는 건 힘이 많이 듭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는 것도 정말 심리통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경험입니다. 특히 왕따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된다는 건 괴롭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으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하죠. 두 번째는 내 안의 심리적 문제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 바로 성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대학 진학 문제, 나아가 미래 직업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적이 안 오르면 절망감을 느끼게 되기까지 합니다. 연애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애인과 헤어지는 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일입니다. 또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서 신체적 고통과 불편을 너무 많이 받고 사는 것도 스트레스죠. 특히 질병 중에서도 우울증은 심리적 고통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자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니 여전히 잘 실감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바깥의 일들도 내면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육체적 고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도가 심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쥐고 있을 땐 고통이 점점 더 커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심리통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해소하지 못하면 점점 감당이 안 되게 커집니다. 여러분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애인이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고, 새 학교에 적응이 안 된다고 때로는 눈물과 함께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고민 상담을 수없이 받고 해주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말하는 행위 자체가 필요해서 대화를 청합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뭘 느꼈는지 이해해주면 그것 자체로 심리적 고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민이라는 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예를 들어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노력을 하거나 공부 방법을 바꾸어 봅니다. 아니면 성적을 높이는 대신 다른 진로를 찾거나 정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까지 겹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터널 시야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마치 터널 안에 있듯 양옆을 못 보게 됩니다. 유연하게 이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자신이 끝없이 무능하고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며 어차피 해결이 불가능하고 인생은 망할 것이 뻔하니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생명지킴이로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친구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기에 두 번째가 듣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심리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2020년 11세에서 20세의 자살 원인 중 57.8%가 정신과적 질환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살로 이르는 대표적인 정신과적 질환이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이 마음에 어떤 고통을 주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우리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는 정신적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이 육체적 질병으로서 감기에 비견될 만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자주 접하다 보니 우리는 우울증을 감기와 같은 무게의 고통을 겪는 질병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시인 멜리사 브로더는 우울증을 가슴속에 박쥐들이 잔뜩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데 그림자만 보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니 어떤가요? 우울이라는 익숙한 단어를 쓸 때보다 그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고통이 더 잘 와닿으시죠? 우울하다는 건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걸 봐도 재미있는 걸 해도 그 즐거움이 마음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마음이 절망과 무기력감으로 차 있으니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학습 과정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달콤함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 입맛도 없게 됩니다. 더불어 잠마저 잘 못 자게 되죠. 이런 우울증의 증상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생명 지킴이로서 보기 단계에서 관찰해야 될 특징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친구가 기운이 없거나 공부에 흥미가 없어지고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체중이 떨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한번 이야기를 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친구가 심한 심리적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고, 듣고, 말해요의 원리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첫 번째 활동은 보는 것입니다. 관찰의 대상은 자살 징후입니다. 이사, 전학, 이별, 가족 간의 갈등 등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성적이나 진로 문제, 질병 등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리통을 겪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특히 무기력감, 체중 저하, 수면과 학업 문제 등은 우울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듣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소하지 못하는 심리통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생명지킴이로서 친구가 고통을 털어놓으며 해소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든 잘 들어준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말하나요? 상담 관련 기관에 말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1393입니다. 꼭 여기에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학교 위클래스, 지역의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살 위기와 관련된 문제라면 상담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다 도움을 줄 테니까요. 이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 2차시 자살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